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충분한 저축이 있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혹은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낀 적은 없나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중 약 40%가 생각보다 빨리 저축이 소진되었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지출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잘못된 지출을 피하는 방법과 실제로 후회한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님 세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세 가지 노후의 두려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이 더욱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자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빚을 지고 있을 경우 많은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자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부모님의 경제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키울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부부는 아들이 창업에 실패했을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사용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70세가 넘어서도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모든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자녀의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민 씨 가족은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책임감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자녀를 돕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부모님 스스로 재정적인 여유를 잃고 결국 도움을 받았던 자녀에게 다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고령층이 자녀의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과로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고령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노후의 재정관리 부족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고령이 되어 체력이 약해질 것을 대비해 일부 자산을 남겨둡니다.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박민호 씨 부부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되 항상 자신의 저축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 또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박민호 씨는 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로 인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분들은 시간을 내어 꾸준히 운동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 현명한 사람들은 노후에는 정말 필요한 것 외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출 계획이 없으면 돈은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특히 연금이 주된 수입원인 한국의 고령층에게 재정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운동을 하겠다며 값비싼 자전거를 구입했지만 몇 번 사용한 후에는 집 한쪽에 방치되어 고가의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령자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이정훈 씨 부부는 러닝머신에 수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돈은 노후 건강관리나 더욱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현명한 지출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열쇠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1.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2. 나는 이것을 자주 사용할 것인가? 3. 이것이 내 삶의 장기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예를 들어 비싼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약 방법입니다. 집 앞 작은 정원, 가까운 공원에서의 산책, 가족과의 소박한 식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숙 씨는 매년 새로운 옷을 사는 대신 낡은 옷을 수선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을 즐기게 되면서 노후 생활이 더욱 평온해졌어요. 라고 광주에 사는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절약한 돈은 미래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소비가 노후의 평온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소비함으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불확실한 투자에 돈을 쓰는 것. 인생 후반부에는 누구나 안정과 평온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자가 불확실한 투자에 휩쓸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충분한 조사 없이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재정적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제안이나 빠른 수익을 보장하는 기회들은 대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최민석 씨는 빠른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프로젝트를 믿고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다음을 기억하세요. 투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학습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부산의 이지은 씨는 저축의 일부를 사용하여 원예와 요가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가 자산을 자녀에게 너무 빨리 넘겨주는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윤석진 씨 부부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자립을 잃고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은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지만 나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노후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투자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것에 집중하세요. 노후에 당신을 부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동적인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한국에서 윤정희 씨는 교사이자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인 민수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적은 급여 속에서도 윤정희 씨는 민수가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때 순종적이었던 소녀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성공했고 결혼하여 미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윤정희 씨가 은퇴를 앞두었을 때 그녀는 민수에게 편지를 써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답장은 그녀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의 수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상의 끝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저를 키워주신 감사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윤정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지는 대신 그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민수가 보낸 돈을 사용해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그녀는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너는 가족의 사랑도 하나의 인연이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부모의 집은 자녀의 집이지만 자녀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모든 자녀가 불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령 부모들이 재산, 체력, 신뢰를 자녀들에게 바친 결과 외로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윤정희 씨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축한 자산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빨리 깨닫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이다. 자녀가 효자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노후에 독립된 생활을 위해 일정 부분의 자산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윤정희 씨처럼 건강과 개인적인 즐거움에 투자하세요. 여행이나 좋아하는 활동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윤정희 씨의 이야기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만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존하지 말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세요. 노후 계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국 당신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자녀들이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가 70에서 80세가 될 즈음 자녀들은 직장, 가족, 그리고 삶의 책임을 짊어진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 곁에 있고 싶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를 겪었던 노부모들은 원망하기보다는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며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노후를 맞이한 부모에게는 세 가지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은 자녀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1. 자녀의 삶이 순탄치 않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두려움.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전능한 존재로 여기며 식사부터 학업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 그 역할은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걱정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상황을 자주 묻습니다. 이는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 부모는 심히 걱정하지만 힘도 돈도 없어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2. 병으로 인해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움. 고령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견디며 스스로를 돌보려 합니다. 대전에 사는 박정희 씨는 중병으로 입원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후에야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가족이 있으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관심을 원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리를 두며 생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만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3. 자녀 앞에서 실수로 불필요한 말을 할까 봐 두려움. 고령자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말을 길게 하거나 때때로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을 꾸짖거나 큰 소리로 말할 때마다 부모님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매우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미소는 부모님의 기쁨이지만 당신의 냉담함과 긴장은 부모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이순자 씨는 딸이 화를 내며 말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나에게 화를 낼 때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딸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나이를 먹고 오늘 당신이 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미래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하는 행동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두려움을 이해하면 그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더 이상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조언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고아가 될 것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힘든 순간 속에서도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주세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혹은 단순히 미소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후에야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인생에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많은 이들에게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빛나며 평온한 시기입니다. 젊음의 폭풍도 청춘의 열정도 사라진 시대지만 노년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함, 지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이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순환하며 모든 것은 오고 가며 강물은 결국 바다로 합류합니다. 흑백의 명확한 구분은 없으며 노년은 그 극단 사이에 무수한 중간색이 존재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때 무거운 짐이라 여겼던 슬픔, 실망, 고통은 사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향신료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과 삶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삶 속에서 특별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인생 속에서의 노력과 투쟁은 당신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온 경험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이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독특한 색채를 지닌 시기입니다. 청춘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지만 젊은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관심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늙어갑니다. 노년에 이르면 가족의 행복이 완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원하는 완벽한 여성이 존재하지 않듯 여성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에 대한 이해, 감사, 그리고 너그러움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은 손주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르신은 보물이자 다음 세대가 항상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인 기둥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삶에 치열할 필요가 없으며 젊은 날의 활력과 기민함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조용한 순간을 즐기며 더욱 신중하고 침착하게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년이란 시간이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단순하면서도 강인하고 이해심 많고 평온해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도 경쟁할 이유도 없이 오직 영혼의 자유로움과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로 인해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존경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냉철함, 서두르지 않는 차분함, 순간을 즐길 줄 아는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며 평생 노력해온 대가로 얻은 평온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삶의 향기가 평온함과 값진 교훈 속에서 어우러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노년이란 쇠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성숙의 정점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72세에 외롭게 살아가는 한 부유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예전에 소유했던 호화로운 집 근처의 좁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장남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자산 분배 결정의 일환으로 그 집을 장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의 아내가 저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불편한 말을 계속해 견딜 수 없어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어렵게 쌓아온 재산이 결국 자녀들이 저를 그들의 삶에서 밀어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몇 벌의 옷, 한 상자의 책,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나날을 함께하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되기까지.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저에게 재산을 분배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일과 바깥 활동을 우선시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고 심지어 아내를 배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는 슬픔 속에서 병을 얻었고 저는 뒤늦게 후회하며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더 이상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모두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저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분배한 후 저는 장남의 아내의 눈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점점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남의 집으로 갔지만 며칠밖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차남 부부는 제가 오래 머무르지 말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막내딸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72세가 된 저는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의 행동을 막거나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느낀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최소한의 집만 챙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돌보고 아플 때도 혼자 해결하며 값싼 외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불효자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제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더욱 괴로워집니다. 72세는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플 때는 약을 사러 가야 하고 죽 한 그릇조차 삼키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항상 방문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독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란 편안하고 안락하며 평온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녀가 효자가 아닐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남겨두세요. 제 이야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자립이기도 합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젊을 때부터의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절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것은 낭비였다고 생각한 지출이 있나요? 혹은 이것만큼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